2025학년도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2006년생, 그리고 그 중에 특히나 내신이 1등급과 2등급대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모의고사가 80%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2, 3등급대 모의고사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 2025학년도 서울 주요 대학들을 분석을 한번 해볼 테니까 잘 듣고 쌤하고 남은 1년여 동안의 시간들을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2014학년도 입시가 끝나지 않았지만, 자, 우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한번 내년에 치러질 입시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인 얘기를 이제 앞으로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서울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상위 15개 대학 중심으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 텐데요. 일단 수시에서 학습 교과, 종합, 논술, 그 다음에 정시에서 수능 이런 전형별 모집 인원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서울대부터 이화여대,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중앙대부터 숙명여대까지 총 15개 대학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서울대는 다 아시다시피 교과와 논술 전형이 없습니다. 그리고 100% 종합 전형인데요. 자, 크게 보면 이 수능 위주의 전형은, 정시 전형은 40%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서울 주요 상위권 대학들은 기본적으로 정시에서 40%의 가량의 퍼센테이지 비율로 우리 정시를 뽑는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나머지가 이제 한 60%, 또 60% 좀 안 되는 그 범위로 이제는 수시에서 이루어지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연대, 고대, 서강대도 이렇게 쭉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해당하는 퍼센테이지도 한 10% 정도 됩니다. 전체 자기네 학교의 모집 인원의 10% 정도가 교과 전형. 이 교과 전형이 이제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한 지역균형 전형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우리는 오늘은 요 교과 전형에 대해서만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다음에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종합 전형을 뽑는 인원들이 제일 많습니다. 요 수시에서 서울대 같은 경우는 100%고요. 연대 같은 경우도 1000명이 넘죠. 고려대, 서강대, 서강대 워낙 모집 단위가 작은 학교다 보니까 성균관대는 957명, 한양대 1041명, 이화여대 1167명 해가지고 요 7개 대학만 놓고 보더라도, 자, 교과는 2,300명인데 종합은 8,200명대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정시는 8,200명대입니다. 자, 그리고 중앙대부터 숙명여대까지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겠지만 전체 모집 인원의 10%에 해당하는 숫자만큼을 교과전형을 뽑는다 보시면 되고, 30% 전후의 퍼센테이지로 종합전형을 뽑는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능은 4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요 구간, 자, 중앙대부터 숙명여대까지 이 구간에서는 교과 전형으로 2,700여 명, 종합은 6,000여 명. 그 다음에 또 논술도 우리가 많이 줄긴 했지만 우리가 선호하는 요 15개 대학의 서울대를 빼고는 논술 전형이 다 있고요. 뭐 우리 다른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2025학년부터 고려대에서 이제 논술이 이렇게 새롭게 다시 등장하게 되는 사건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로 봤을 때 15개 대학을 놓고 봤을 때, 자, 교과를 뽑는 인원이 5,100여 명, 그 다음에 종합이 14,000여 명, 그 다음에 논술이 4,000여 명, 결코 작은 숫자 아니죠. 그 다음에 수능 위주가 17,000여 명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내신 1등급, 2등급 대학생, 그리고 모의고사가 2, 3등급 정도 나오는 친구들이 주목해서 받으려고 했던 이유는 오늘 교과 전형에 대해서, 특히나 학교장 추천 전형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기본적으로 1, 2등급 대의 내신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기본적인 최저만 맞춰주면 일단은 대학을 하나 붙고 시작하는 그런 레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종합전형에 대한 준비와 더불어서, 그 다음에 학교 분위기, 또 학교 레벨에 따라 약간 다르겠지만 또 수능 위주의 전형, 우리가 현역이 정시로 이 상위권 대학을 뚫는 거는 생각처럼 쉽지는 않지만 우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되게 쉽고 만만하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런 구성만 놓고 보면 수능 위주의 전형이 꽤 많다. 하지만 우리는 수시에서 종합전형과 교과전형에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교과전형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2025학년도와 2024학년 좀 비교하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2022학년도부터 지금 27제가 좀 공고히 진행돼 왔다 보시면 되는데, 2024학년도의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입시 결과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동안 바뀌었던 2024학년도의 모집 요강과 시행 계획에 나오는 2025학년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서울대는 교과 전형이 없으니까 서울대 빼고요. 자, 연세대부터 시작할 텐데, 자, 연세대 같은 경우는 전년도까지 일단 최저가 없었습니다. 연세대 추천형이라고 하는 그 전형인데 전년도까지는 똑같이 10명씩 학교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학교장 추천이기 때문에 일단 추천을 받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가장 상식적으로 10명을 뽑으면 어떤 애들 뽑겠습니까? 성적순으로 뽑는 게 가장 무난하죠. 학교마다 이렇게 선발하는, 추천하는 규정은 다 다를 수 있는데 가장 쉬운 건 내신 석차로 하기 때문에 연대를 포함해서 요 대학에 가고 싶으면 일단 내신 관리를 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2024학년도, 2025학년도 비교했을 때 추천 인원은 똑같고요. 모집 인원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자, 올해까지는 1단계에서 내신으로만 5배에서 뽑습니다.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면접을 봐서 2단계에서 30% 보는데, 얼마 전에 우리 면접을 보고 왔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연대 4명이 1차 통과를 해서 면접을 다 보고 왔습니다. 인문 둘, 재연 둘. 재시형 면접이기 때문에 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는 사라지고요. 자, 내년부터는 그냥 교과 100으로 뽑습니다. 대신에 최저가 짜잔 등장하는데 이 최저는 그동안 활동 우수형에 적용되었던 최저하고 똑같습니다. 인문은 2합 4, 자유는 2합 5 이렇게 하면 2합 4, 2합 5 그게 아니라 영어는 기본적으로 3등급 이내이기 때문에 결국은 인문은 2합 7, 자유는 2합 8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한국사도 있는데 한국사 일단 제껴놓고 게다가 인문은 국어, 수학 중에 반드시 하나가 들어가야 되고 자유는 반드시 수학이 하나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탐구는 2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대, 고대, 그다음에 서울대는 종합이긴 하지만 요 세 개 대학은 탐구가 2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대부분 한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2학년들은 요 체제를 맞춰 왔다고 한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3학년 올라가서 계속 모의고사 보다 보면 최저 생각한 만큼 맞춰지지가 않다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고려대는 전년도하고 달라진 게 없는데, 근데 고려대 같은 경우는 이 서류 20에 대한 부담은 좀 갖고는 있는데, 올해 2024학년도 기준 놓고 봤을 때 특별하게 이 서류 가지고 이 교과전이니까 서류 가지고 큰 변별을 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모집 지원 단위 맞게끔 과목 선택을 했느냐, 그다음에 뭐 그런 걸 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서류가 부담이 안 된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서류 때문에 떨어질 애가 붙고 이런 개념은 아니다. 종합전형처럼 그렇게 보진 않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기본만 충실하게 하면 우리 보통 고대에 쓸 정도의 학생이라면 학교생활 충실해야 되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최저가 3합 7입니다. 예전 대비해서 많이 최저가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2022학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뭐 인문은 3합 5고 자유는 3합 6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씩 완화해서 지금 이제 3합 7로 작년부터 그러니까 올해부터죠. 2024학년부터 3합 7로 문이과 공이 이렇게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요 최저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탐구가 2과목을 다 평균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내신 관리와 또 하나의 축으로 수능 공부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서강대도 추천 인원은 전년도 대비하고 고려대 같은 경우는 2024학년도는 그 3학년 재적 인원의 4%를 추천하기 때문에 학교 규모에 따라서 숫자가 좀 달라질 수 있겠으나 자 2025학년부터는 12명으로 다 통일했습니다. 저희 학교만 놓고 보더라도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은 더 늘었어요. 하지만 고대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200명 조금 넘었는데 9명인가 추천 인원이 됐는데 고대를 9명 다 쓰지 않습니다. 왜 못 쓸까요? 최저를 못 맞추죠. 최저를 못 맞춘 친구들은 못 맞추는 거 뻔히 아는 입장에서는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대를 추천할 수 있는 맥시멈의 인원을 다 쓰지 못하고요. 그래서 12명이라고 해도 제 생각에는 웬만한 학교에서는 늘어난 만큼 다 추천하지는 못할 가능성이 높겠다. 최저가 관건이라는 거. 그리고 요 구간은 대부분 1.5등 안쪽입니다. 이따 제가 데이터도 보여드리겠지만 뒤에 데이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서강대는 추천인은 똑같고요. 그 다음에 모집인은 큰 차이는 없고, 그 다음에 결국은 교과 100인데 그 중에 이제 비교과인 출결이 들어가는데 뭐 미인연결수학 뭐 많지 않으면 이것도 다 만점 맞는 거니까 전 과목을 반영하고요. 자, 2024학년도부터 3개 각 3등급으로 완화가 됐습니다. 2023학년도 그 다음에 2023학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물론 이제 그 전에 코로나 때문에 서강대가 조금 배려를 많이 했지만 2023학년도는 3합 6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학년도에 이렇게 완화를 했고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하기로는 2023학년도 대비해서 내신 합결이 입결이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좀 추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서강대 쓰려면 1.5등급 안쪽에 내신을 갖고 있는 친구들 써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균관대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는 재적인원의 10%가 아니라 11%, 11%인데 10%인데 이제 15명으로 이것도 이제 학교 그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죠. 아까 200명 기준이면 10%면 20명을 지원하는데 15명이니까 뭐 줄일 수도 있고 또 학교에 따라 늘을 수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고정이 됐다는 거. 그리고 최저가 3합7인데 성대는 여기 탐구 두 과목을 별도로 한다라고 하는 되게 특이한 그런 최저를 하고요. 그다음에 탐구는 다 하나입니다. 2라고 쓴 거 연대하고 고대 빼고는 다 하나를 반영하고요. 가장 큰 변화가 한양대죠. 한양대는 이전까지는 최저를 반영하지 않은 내신으로만 뽑는 그런 대학이었는데 내년에는 일단 최저가 생기고요. 되게 파격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교과 100의 개념인데 서류 10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고려대, 그다음에 성균관대, 한양대 서류 정성적인 평가가 들어간다라는 게 이제는 단순하게 내신만 좋다고 무조건 교과 전형에 붙는다는 보장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그다음에 뒤에 보겠다 건대, 홍대 이런 대학들까지 포함하면 경희대까지 포함하면 이제는 종합전형에 준비하듯이 학교 생활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반영 교과를 보시면 대부분 요 구간은 전과목, 뭐 연세대 같은 경우도 거의 전과목이라는 얘기고요. 뭐 그다음에 국영수사 과 인문 자연다 똑같이 이렇게 반영하는 거고 뭐 큰 차이는 없는데 가끔씩 우리 상위권 학생들 중에서 관심 없는 과목이나 주요 과목이지 라고 생각하지 않는 과목들을 과감하게 버린 친구들이 있는데 손해본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은 제가 따로 구분하지 않았는데 웬만한 진로 선택 과목은 다 반영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지간하면 다 A를 맞으셔야 된다. 그건 나중에 따로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이화여대부터 시립대까지 또 대학을 놓고 보면 이화여대도 전년 대비해서 변화가 있다면 이제 단계형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뭐 근데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경쟁률이 5배수 넘어가지 않는 과가 되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일관 합산해서 단계형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여기는 최저가 없는 면접을 보는 전형, 우리 여학생들 중에서 최저에 대한 부담이 있는 친구들 되게 노려볼만 한 전형이죠. 중앙대는 그리고 이화에도 추천인원도 약간의 변화가 있다라는 거 늘어난 거죠. 중앙대는 전년 대비에 달라진 게 없는데 2024학년도부터 시작한 게 영어 2등급도 영어 1등급하고 똑같이 쳐주겠다. 그래서 3개 영역을 반영하지만 다른 3개 영역 반영하는 대학, 시립대나 앞에 있는 요 라인에서 연대, 고대, 서강대, 성균관, 한양대. 아까도 말씀드린 요 구간에서는 3개 영역을 반영한다는 부담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대도 똑같은 3합7인데 영어 2를 1로 하기 때문에 그런 3개 반영하는 대학 범위 내에서는 좀 쉬운 편이고, 경희대도 서류를 반영하는데 2합 5 전년하고 달라진 게 없고요. 외대도 2합 4인데 전년하고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반영교과 잘 보시면 이화여대, 중앙대는 그러니까 똑같이 국영수사과 다 반영하는데 경희대하고 외대는 인문은 국수영사, 자연은 국수영과, 외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시립대도 전년 대비 달라진 건 딱히 없는데 조금 모집인원이 줄었다라는 거. 그리고 결국은 전과목인데 이제 2014학년도는 진로 선택 과목에서 인문은 국수영사 중에 3과목, 자연은 국수영과 중에 3과목이었는데 2025학년도는 진로 선택 과목 다 반영하겠다. 그러니까 진로 선택 과목 여러분들 다 잘 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건대, 동대, 홍대, 숙대도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는데 일단 건대가 모집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건대, 동대는 서류평가 30, 정성적인 평가가 들어간다는 거. 특히나 동국대는 거의 종합전형하고 다를 바 없이. 그래서 이따 뒤에 데이터 보여드리겠지만 동국대를 되게 선호합니다. 왜냐면 점수의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선호하는데 대신에 서류 준비 안 된 친구들은 많이 떨어지고요. 요 라인에서 최저는 홍익대와 숙대가 있는데 이하 5는 할만하죠. 여기 보통 1등급 후반, 2등급 초반이 쓰기 때문에. 근데 홍대는 3합 8, 홍대도 많이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3개 영역을 반영하는 이런 최저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15개 대학을 한번 알아봤고요. 자, 이제 경쟁률 한번 보겠는데 2022, 3, 4 경쟁률 보면 서울대는 뭐 교과는 아니지만
자, 이제 1단계에서 3배수를 하는데 2023년도부터 그렇게 했죠. 자, 올해 서울대가 경쟁률이 많이 폭발했습니다. 서울대를 포함해서 교과 전형, 그러니까 종합 전형이 많이 좀 올랐어요. 그만큼 교과 전형의 부담을 느낀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서울대 학교에서 2명만 추천하는 전형인데 이게 50% 컷. 그러니까 등록한 학생의 10명을 뽑았으면 그중에 5번째 성적이라는 얘기고 70%라는 얘기는 7번째 성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정도 1.3등급 안쪽까지는 돼야지. 근데 종합이기 때문에 내신만 갖고 뽑는 건 아니지만 또 최저도 돼야 되고 또 서류도 봐야 되고, 연대 같은 경우는 22, 23년도 자 1단계 5배수인데 2022학년 5배수 안 넘었고 조금 늘었고 올해는 연대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면접을 보고 최저가 없다 하더라도 1.5등급 전후에서 컷이 형성된다. 과마다 약간 다르지만 고려대 같은 경우는 연대나 다른 학교보다 점수가 좀 더 낮아 보이는 이유는 최저가 세고 서류도 반영하기 때문에, 결코 고대가 연대보다 나쁜 대학이고 심지어는 고대가 서강대나 뭐 다른 대학, 뒤에 있는 대학보다 점수가 낮게 형성되기 때문에 나쁜 레벨의 대학이 아니라 그만큼 최저가 깐깐하기 때문에 점수가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고대에 해당하는 최저를 맞추면 내신이 조금 낮더라도 기회가 된다. 서강대는 아까 예상했지만 이게 이제 2023학년도는 삼합 6일대 이 입시 결과이기 때문에 이제 세계각 3등급으로 완화됐을 때 얼마큼 점수가 올라갈지, 그래서 예상하기는 1.5등급하고 좀 더 가깝게 가지 않을까 싶고요. 성대도 삼합 개념인데 정성평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로 형성이 되고, 한양대는 이제 최저를 하지 않고 내신만 갖고 뽑는데 50% 컷이 아니라 이제 평균을 좀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아무튼 1.5등급 안쪽으로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내신 끝판왕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거고, 이화여대 면접을 보지만 이화여대 마찬가지로 70% 컷이 1.8등급대에서 형성이 됐다. 그리고 경쟁률 보시면 알겠지만 교과 전형이 전반적으로 많이 좀 올해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뭐 나름대로 분석이 있겠지만 아무튼 내신 안 좋은 애들이 못 쓰고요. 또 최저한도 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2학년들 주어진 시험들 열심히 하셔서 최대한 내신 끌어올리시고, 그리고 최저가 안 되면 다 마냥 도루묵입니다. 이 라인에서는 이제 한양대도 사라졌기 때문에 최저 없으면 갈 데가 없어요. 그 다음에 중앙대 삼합 7회 개념인데 1등급대 후반 1.5에서 2등 초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1.7등급대 8등급대 애들이 많이 쓰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교과전이 떨어졌죠. 2022학년도 이 경쟁률 엄청 높죠. 이때가 이제 통합형 수능이라고 되게 변화의 시기에 최저만 맞추면 교과 전형 대박 날 수 있다, 이런 어떤 판타지가 좀 있어서 많이 썼는데 막상 결과를 보니 역시 교과 전형은 내신이 좋아야 돼, 이런 게 이제 공고히 되다 보니 이제 2024학년들은 교과 전형이 좀 자리매김한 것 같고요. 이 건대나 동대를 보시면 알겠지만 특히 동대가 왜 인기가 많냐면, 자 이렇게 점수가 좀 뒤로 밀리는 거, 다 1등급대 후반이나 2등 초에 형성이 되는데 동대는 이렇게 점수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 물론 이제 이거는 평균과 최저치를 보여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자 서류를 정성평가로 하는 30% 정성평가하는 그 모습 때문에 내신이 조금 안 좋더라도 서류로서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고, 그에 반해 건대는 별 차이가 없는 얘기는 그만큼 서류의 중요성이 그렇게 생각보다 세진 않다. 다만 기본적인 서류가 안 되면 마이너스 낸다. 서류 때문에 어마무시한 플러스는 안 되더라도 마이너스 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홍익대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최저가 센 편이다 보니까 점수가 그래도 2등급대 초까지도 형성이 됩니다. 숙대도 2합 5 개념, 그 다음에 또 여대에 대한 요즘 분위기가 그렇게 선호하는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큰 틀 놓고 보면, 자, 2025학년도에 경쟁률이 더 오를 거냐 떨어질 거냐는 우리가 뭐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이런 게 공고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역시 교과 전형은 내신이 좋아야 돼. 상위 15개 대학을 교과로만 가려면, 그래도 못해도 2등급 초반에 내신이 있어야 돼. 그리고 상위 7개 대학, 그죠?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여자로 따지면 이화여대까지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는 그래도 1.5등급 전후에서 가야 되고, 유일하게 이화여대만 면접을 통해서 최저가 없는 전형이 있을 뿐이고 나머지는 다 최저가 이제 새로 생겼다. 그리고 중앙대부터 숙대까지 요 라인에서는 중앙대와 시립대, 홍익대 요 라인이 최저가 3개 영역을 보고요. 그 다음에 건대, 동대, 그 다음에 경희대, 위에 있는 한양대, 성대, 그리고 고려대는 서류적인 평가도 한다 참고하시고,
그래서 최저 맞추고 서류도 준비하고 대신 잘 관리하고 맞추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2학년 학생들로 하여금 미리미리 준비해서 나중에 힘들어하지 말라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소개할 때 잘 따라오시고 저와 같이 2025학년도 입시를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